손영래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방역 지침이 대폭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상 셀프 방역으로 소위 말해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방역이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미크론이 지금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예. 전파 속도는 빨라서 현재 환자 확진자는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한 5% 내외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외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네. 혹은 이제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감기죠. 저희로 보면 감기 정도의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들입니다. 네. 이런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음. 이제 치료 체계의 변동이 있는 게 예. 한 10% 정도 되는 뭐 폐렴 같은 좀 심한 증상이 있거나 이제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한 10% 정도는 종전처럼 아예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예.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한 90% 정도는 예. 재택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요 90% 정도의 이 무증상 분들도 저희가 60대 이상이나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혹여하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네. 집중관리군이라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로 좀 관리를 하게 되고 네. 나머지 한 75% 정도 젊고 이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분들은 재택에 계시면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혹시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할 수 있는 체계로 가동되는 겁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그전 다른 바이러스들과 달리 전파 속도는 무척 빠른데 증상은 많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예,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고위험군이 아니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우면 스스로가 재택에서 좀 관리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지만 그동안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하면 대단히 좀 무섭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아픈데 진료와 처방 못 받는 거 아닌가 또는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연락해도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좀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좀 큰 문제는 확진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 배정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큰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고 네. 이 배정 속도를 최대한 빨리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체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재택 치료는 예전에 델타 때도 저희가 가동을 시켰었는데 예. 그때는 한 50%, 60% 정도 환자분들이 재택에 계셨다 그러면 네. 이제 이 부분들 아까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한 90% 정도 분들이 재택으로 배정되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빨리 입원을 시켜야 되는 분들 예. 증상이 지금 있으시고 연령이 높고 해서 위험하신 분들을 빨리 찾아서 입원을 시키는 쪽으로 배정 속도를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고 네. 현재 이런 식으로 좀 작동을 하게 되면 배정 속도들은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무엇보다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확진이 되시더라도 인내하시고 스스로가 좀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만 예. 중증 환자 중심의 집중 치료가 가능해지겠네요. 예, 실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8, 90%, 90% 정도 분들은 네. 한 절반 정도는 아예 증상이 없으시고요. 증상이 네. 없어서 그냥 집에 보통 그냥 계시다가 끝나버리고 네. 한 40% 정도는 가벼운 상기도 감염, 감기 증상만 있고 그냥 넘어가시는 격이라서 네. 실제 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비대면 진료 같은 거 신청하시면 되고 네. 예,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요. 이제 하루 확진자 수 5만 명이 넘게 되면 확진자들이 일반 환자들과 같은 병동에 입원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감염 위험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 아닌가, 그 위험성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예, 이 부분들은 조금 사실 정보가 조금 와전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저희가 5만 명이 넘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담 병원의 입원 병상이 네. 다 찼으면은 비상적으로 음. 가동할 조치입니다. 그 조치는. 아, 근데 예. 현재는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저희가 이 일반 입원 병상의 경우에는 약 2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1,500개 정도가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50%가 채 안 찬 상태고요, 지금. 네. 그리고 중환자 병상도
전체적으로 한 2,500병상 중에서 20%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병상의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하. 현재 그런 정도의 비상조치 계획을 네. 발동할 필요는 없는 단계이고요. 네. 다만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엄청난 확진자가 나와서 병상이 다 찼을 때에 대비한 각 병원의 비상조치 계획을 그런 식으로 좀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밀접 접촉자인 경우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돌파 감염이 꽤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괜찮은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자의 격리 부분도 네. 좀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좀 고려하고 두 번째로 너무 다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접촉자를 방대하게 예전처럼 다 격리를 시키면 네. 수십만 명이 계속 격리가 되면서 사회 기능 자체가 좀 마비될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이나 취약시설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네. 좀 좁히고 예. 격리 기간도 예전에 10일이었던 걸 7일로 단축하고 네. 또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의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격리를 하지 않고 미접종자만 7일간 격리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물론 방역적으로는 다소 이렇게 되면 돌파 감염 같은 이 사안들의 가능성들이 좀 생기지만, 네. 근데 그 부분들보다는 이제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이제 하루에 10,000명, 20,000명, 50,000명 이런 식의 확진자가 생기면 만약에 접촉자를 제가 예전처럼 10명, 20명씩 격리를 시키면 네. 하루에만 50만 명씩 아, 격리가 그렇군요.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QR 코드 인증 그리고 안심콜도 중단된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게 중단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접촉자를 방대하게 조사해서 격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빨리 확진자를 파악하고 이제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을 빨리 시키고 하는 식의 그런 이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역학조사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네. 예전처럼 방대하게 접촉자를 찾는 게 아닌 역학조사인 거죠, 지금은.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QR코드나 안심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접촉자를 광범위하게 찾을 때 도움을 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같은 거는 이제 좀 검토를 해볼 사안입니다. 네. 현재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기 개입식으로 바꾸어서 이 좀 항목을 단순화하고 네. 자기가 기입하는 속도를 올리는 작업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가동시키고 아. 있는 중인데 네, 네. 요 경과를 좀 보면서 요 QR코드 안심콜도 네. 계속 유지할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 손영래 반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